김민재가 바이에른 뮌헨 오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치밀하다 못해 서운할 정도였습니다. 퇴소식 이후에 위병소를 언제 통과했는지도 모른 채 사라져버렸고, 들리는 소문으로만 메디컬을 한국에서 받는다고 한 거지 실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받았으면 통과되었다고 하면 되는데 이후 10일 넘게 뮌헨 이적 소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괜히 불안하기까지 했죠. 김민재를 향한 안티팬들 아직 활개 중이거든요. 그러더니 김민재가 아닌 나폴리 감독, 투엘 감독이 강력한 힌트를 주면서 사실상 뮌헨이 확정인 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이강인이 PSG를 이적하는 감격을 보니까 김민재의 계약 오피셜 영상과 월클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한국을 빠져나갔고, 심지어 한 기자는 김민재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맨 땅에 헤딩으로 독일 공항까지 가서 잠복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훈련장에서 버스에서 내리는 걸 보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의 오차도 없이 깔끔하게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한 뮌헨의 노력이었습니다. 뮌헨은 김민재의 마음을 사기 위해 김민재의 부와 명예만 주는 게 아니라 김민재 가족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선물도 가져와서 마음을 샀습니다. 구단 홈페이지에서는 김민재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상세 이력을 전하기도 했는데, 김민재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모교에 장학금을 보낼 필요도 없이 거제 연초중학교에 3억 6천만원, 수원 공고는 10억이라는 돈을 공짜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FIFA 규정으로 비율대로 모교 및 소속팀에게 돌아갈 지분이 있게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손흥민도 1억 파운드 8천만 유로 이럴 때 이적을 했으면 손흥민 모교도 완전 대박이 났었겠네요. 참고로 손흥민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함부르크로 떠났습니다. 김민재는 차범근, 손흥민에 이어서 이제 분데스리가에서 활약을 이어가게 됩니다. 710억은 단숨에 손흥민의 기록을 넘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비싼 축구 선수가 된 건데요. 만약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서 리버풀이나 맨시티로 이적했다고 한다면 더 대단한 대우를 받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 분명 5천만 유로보다는 더 비쌌겠죠.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김민재 700억은 거절하고 봐야죠. 뮌헨 CEO와 투엘 감독의 김민재 영입에 대한 소감은 전혀 립서비스 같지가 않습니다. 김민재에게 주어진 등번호만 봐도 김민재 위상을 알 수 있는데, 김민재는 백넘버 3번을 받았습니다. 축구에서는 이 백넘버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거든요.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쓰는 등번호 7번은 보통 돌파와 킥에 능한 에이스에게 상징적으로 주어지는 번호입니다. 함부르크에서는 40번과 15번을 달다가 레버쿠젠으로 이적하고부터는 7번을 달고 에이스 역할을 했던 손흥민은 현재 국가대표팀에서도 7번을 달고 최고의 에이스를 맡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존경하는 박지성도 국대에서는 7번이었죠. 독일 현지의 유력 매체인 키커에서는 김민재가 등번호 3번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번은 파울 브라이트너, 빅상트 리자라쥐, 루시우 등 바이에른 뮌헨의 전설들이 사용해왔다. 김민재도 등번호 3번을 달고 바이에른 뮌헨에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라면서 이전에 뮌헨에서 3번을 달고 뛰었던 전설적인 수비수들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브라이트너는 1970년대 전성기였던 선수로 바이에른 뮌헨과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하면서 분데스리가에서 3연속 우승을 한 뒤 라리가에서 다시 2연속 우승을 한 서독 축구의 레전드 중 한 명입니다. 국가대표팀에서도 1972년 유로대회에서 우승, 1974년 서독 월드컵에서도 우승하면서 정말 전설적인 커리어를 쌓은 선수죠. 당시 포지션은 레프트백이었는데 말년에는 미드필더로 포지션을 변경해서 또다시 월드컵 준우승까지 했습니다. 커리어의 마지막을 뮌헨에서 장식하면서 당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친정팀을 다시 한번 리그 2연속 우승을 이끌면서 진정한 뮌헨의 레전드가 된 선수입니다. 그는 1983년 현역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 뮌헨 구단에서 일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수석 스카우트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클럽 대표로 꾸준히 뮌헨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브라이트너를 소환했다는 것만으로도 김민재를 대하는 독일 현지의 분위기가 정말 미친 수준이라는 거 느껴지시죠? 리자라지 역시 두말하면 입 아플 정도로 대단한 레전드 선수 중 한 명입니다. 1997년 뮌헨에 입단한 1997년 뮌헨에 입단한 리자라지는
1998년부터 3년 연속 리그 우승을 했고 2001년에는 챔스 우승까지 거머쥐면서 엄청난 커리어를 쌓은 레프트백입니다. 당시 챔스 8강에서 맨유를 만나서 데이비 베컴을 완벽하게 지워버렸고 4강 무대에서는 레알을 만나서 루이스 피구를 완전 삭제해버렸습니다. 뮌헨의 챔스 우승에 상당 부분 기여한 황금기의 멤버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 국가대표 때 활약도 뛰어나서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했고 유로 2000 대회에서도 우승하면서 A매치 커리어도 매우 화려합니다. 김민재가 아직 따라잡기에는 갈 길이 많이 먼 레전드 선수이긴 하지만 이런 선수들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김민재를 향한 엄청난 기대감을 드러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질의 루시우는 김민재와 포지션까지 같은 센터백이었습니다. 뮌헨, 인터밀란, 유벤투스 등의 명문팀에서 엄청난 피지컬을 자랑하던 수비수였죠. 분데스리가 우승 3회, 포칼컵 우승 3회 등 뮌헨에서의 커리어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인터밀란에서도 리그와 코파 이탈리아 우승, 유벤투스에서는 수페르코파에서 우승하면서 15개의 우승 트로피를 수집했습니다. 국가대표팀 커리어에서도 당연하다는 듯 2002년 한일 월드컵 우승 커리어가 있고요. 이렇듯 뮌헨을 거쳐간 3번 선수들은 레전드 수비수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3번이란 등번호 자체가 수비수들에게 부여되던 번호이기 때문인데요. 골키퍼부터 등번호 1번으로 시작해서 2번과 3번은 각각 라이트백과 레프트백, 4번과 5번은 센터백, 6번부터 미드필더식으로 번호를 붙였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이트너와 리자라지 모두 주 포지션이 레프트백이었던 거고요. 이 외에도 등번호 3번을 달았던 레전드들은 말디니, 카를로스, 에브라와 같이 왼쪽 풀백이었던 선수가 많습니다. 김민재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서 등번호 4번을 쓰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런 제한이 없어져서 센터백들도 3번을 많이 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했던 스페인의 센터백 피케도 3번을 썼습니다. 피케도 바르셀로나에서 라리가 우승 9회, 챔스 우승 3회 등 우승 경력만 31회가 넘고 스페인 대표팀에서 월드컵 우승도 했죠. 3번 출신의 레전드들의 커리어를 보면 리그 우승은 뭐 당연하고 챔스 우승도 많고 월드컵 우승은 무조건 껴있네요.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선수들의 번호를 김민재가 달게 됐다는 사실부터가 새삼스럽게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김민재의 수원공고 시절 등번호는 전통적인 센터백의 번호인 4번이었지만 연세대로 진학해서는 3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으로 이적해서도 3번이었죠. 잠시 베이징 고안으로 이적하면서는 3년 동안 등번호가 2번으로 바뀌었지만 페네르바체에서는 다시 3번을 되찾았고 나폴리에서도 3번을 계속 고집했습니다. 나폴리에서 33년 만에 리그 우승을 하고 우승 축하연에서 김민재는 감격하면서 33년 만에 33라운드에서 세 번째 우승을 제가 3번 달고 해냈거든요 라면서 세 번째 우승을 축하하는 챔피언 기념 티셔츠에 적혀있는 그 숫자 3을 보고 자신의 등번호라고 착각했다는 일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로 등번호 3번에 대한 김민재의 애착이 더 깊어진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뮌헨에서도 3번을 그대로 쓰게 되니까 분데스리가에서 3연속 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포함해서 3관왕 달성 등등 3과 관련된 또 다른 전설적인 이야기를 이제 뮌헨에서도 많이 쌓아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김민재가 아직까지 한국 팬들에게 인사를 안 하는데 제발 그러지 마라. 김민재가 한국 축구를 한껏 끌어올려주는 느낌이네요.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